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시니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진지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기도 하죠. 늙어서 돈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꼭 보시고 절대로 돈을 놓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돈은 꼭 쥐고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자식과 부모 모두를 위한 현실 이야기.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나 없어지고 나면 뭐 하나 미리미리 자식들한테 다 넘겨줘야지. 마음은 너무 예쁜데. 현실에서는 이 선택이 부모님과 자식 모두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돈을 다 주지 말고 끝까지 내 몫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를 섞어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까지 없으면 마음까지 같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살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받고 싶은 치료에 대해서도 애들 힘든데 이 말 해도 될까 하고 먼저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연금이든 예금이든 일정 금액이든 꾸준히 들어오고 쥐고 있는 돈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렇게 지내고 싶어. 이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고 싶어. 이 정도 도움은 필요해. 이렇게 내 의견을 말할 힘이 생깁니다. 돈은 결국 나이 든 부모의 의사결정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 1. 집을 미리 넘겼더니 내 집에서 눈치만 보게 된 경우. 어느 부부는 큰아들이 고생하니 집이라도 먼저 넘겨주자 하고 살던 아파트를 큰아들 명의로 미리 증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고맙다고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 평생 여기서 사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둘째 아이까지 낳고 살림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방은 이쪽 하나만 쓰세요. 손주들 공부해야 하니까 밤에는 TV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집은 아들 명의, 생활비도 대부분 아들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얹혀 사는 입장이지 뭐.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결국 예전보다 더 좁은 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본인 집이면서도 마치 새 들어 사는 사람처럼 조심조심 눈치만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경제력이 사라지는 순간 내 자리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건강 문제와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평소에는 나는 별로 아픈 데도 없는데 하다가 70대 중반, 8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심장 스텐트 시술, 암 수술, 이런 치료들은 기본 비용도 크고 이후 재활과 약값까지 고려하면 꽤 오랫동안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간병비까지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거동이 힘들어지면 누군가 곁을 지켜줘야 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자식에게 돈을 대부분 넘겨주고 난 뒤입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 내도 힘든데 이 정도 수술이면 안 해도 되려나? 그냥 약만 먹고 참아볼까? 결국 꼭 받아야 할 치료를 뒤로 미루거나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넘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스스로 쥐고 있는 노후 자금이 있다면 이건 내 건강을 위해서 꼭 써야 할 돈이야.
이렇게 마음 편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한 여분의 돈이 아니라 내 몸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4. 구체적인 사례에 이 자식 도와주고 본인 치료는 미루게 된 어머님. 한 어머님은 60대 후반에 아들이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하자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거의 다 도와주셨습니다. 어차피 나는 돈 쓸 일도 별로 없는데 아들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 그 후 몇 년 지나 어머님 무릎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와 이후 재활치료비를 생각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도 아직 대출이 많은데 내가 또 돈 얘기를 꺼내야 하나. 결국 어머님은 수술을 몇 년씩 미루다가 통증을 견디지 못해 늦게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걷는 습관도 줄어들고 통증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들면서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덜 도와주고 내 무릎을 먼저 챙길 걸 그랬어. 부모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먼저지만 노후 자금만큼은 내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길어졌는데 노후 자금은 쉽게 바닥납니다. 옛날에는 60에서 70세면 인생의 끝이 가까웠지만 이제는 90세, 100세까지 사는 시대입니다. 70세 때에는 넉넉해 보였던 돈도 20년, 30년을 나눠 쓰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만 써도 1년에 480만 원, 10년에 4,800만 원입니다. 나는 그냥 조금만 쓸 거야. 그래도 의료비, 물가 상승, 갑작스러운 사건까지 겹치면 1억은 결코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자식에게 미리 넘겨버리면 뒤늦게 내 몫을 다시 달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아 보이는 돈이라고 해서 덜컥 전부 자식에게 넘겨버리는 선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6. 돈을 다 주고 나면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돈을 쥐고 계실 때와 다 넘겨주신 뒤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조심합니다. 그래도 부모님 돈인데 하고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한번 넘어가고 나면 그 돈은 자연스럽게 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돈 원래는 내 노후 자금이었는데 하는 마음이 있고, 자식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 명의인데 왜 계속 간섭하시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하지 못하고 쌓이는 감정이 나중에 큰 오해와 서운함으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부모, 자식 누구에게도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부모님의 노후 자금은 부모님 손에 남겨두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데도 훨씬 안전합니다. 7. 형제 사이의 싸움은 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돈 문제는 항상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형제가 둘 이상일 때는 누가 얼마를 더 받았느냐가 평생의 서운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큰아들이 결혼할 때 집 전세금을 크게 도와주고 둘째는 거의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마음에는 형이 먼저 결혼해서 그때 도와준 것뿐일 수 있지만 둘째 마음에는 나는 왜 나중에 안 도와줬지 하는 계산이 남습니다. 여기에 살아계실 때 여기저기 조금씩 더 보태주고 빌려주고 누구는 갚고 누구는 못 갚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시점이 되면 예전에 작은 일까지 다 꺼내며
싸움이 커지기 쉽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는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인데 싶지만 형제들 사이에는 우리 집은 항상 형만, 누나만, 동생만 챙겼다는 감정이 남습니다. 이런 갈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노후 자금은 쉽게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나눌 수 없는 돈은 웬만하면 부모님께서 직접 쥐고 계시는 편이 형제들 사이의 다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8. 자식 인생도 변수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 든든한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아이들도 잘 크는 것 같아 보여도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이혼, 질병 같은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리 부모의 재산을 많이 받은 자식이라면 그 돈마저 함께 사라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 결혼할 때 집 장만을 크게 도와줬는데 몇 년 후에 이혼을 하면서 집이 반으로 나뉘어 남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돈이 남의 집으로 갔다는 허무함이 크게 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다 넣어줬다가 사업이 망하면서 부모의 노후와 자식의 인생이 함께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식의 인생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후를 자식 인생에 몰빵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9. 한번 도와주면 또 도와달라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도와줄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드값이 모자라서 전세금이 급해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부모 마음에는 이번만 잘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길이 나면 그 길은 계속 쓰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너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나? 자식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되면 부모의 통장은 점점 가벼워지고 자식의 경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는 노후에 불안해지고 자식은 진짜로 어려워졌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야 할 곳도 사라집니다. 노후 자금은 비상시에 한 번만 쓰고 많은 돈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방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0. 돈이 있어야 돌봄과 생활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가 나를 돌봐줄까? 어디서 어떻게 지내게 될까?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를 수도 있고 방문 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요양시설도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자식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데 자식도 각자 가정과 일이 있다 보니 부담이 커지고 지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내가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식은 내 인생은 언제 챙기지 않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노후 자금은 결국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11. 나도 쓸 만큼 쓰고 가야 자식도 마음이 편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좀 아껴도 되니까 애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줘야지. 하지만 솔직한 자식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좀 누리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평생 본인 것 하나 제대로 못 사면서 자식만 챙기다가 돌아가시면 자식 마음에도 미안함과 허전함이 함께 남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너무 희생만 하다 보면 자식도 부모님 앞에서 마음 편히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건강 챙기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만나며 돈을 쓰시는 모습이 자식에게는 우리 부모님도 인생을 잘 누리고 계시구나 하는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에 대한 태도는 다 남겨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누릴 건 누리고 남는 건 자연스럽게 물려주겠다가 더 건강한 생각입니다. 12.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인 기준 몇 가지.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떤 기준을 세우면 좋을지 정리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 절대 건드리지 않을 내 몫을 정해두기. 기본 생활비, 의료비와 간병비 예상치, 혹시 모를 긴급 상황 자금.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어떠한 이유로도 건드리지 않을 금액을 먼저 따로 떼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식에게 도와줄 때는 한도를 정해두기. 각 자녀에게 최대 얼마까지 도와줄지, 어떤 상황에는 도와주고 어떤 상황에는 안 도와줄지, 이 기준을 미리 종이에 써두고 부모님 본인도 자식도 함께 공유하면 나중에 감정 싸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3. 큰돈은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기록 남기기.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줬는지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남겨두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형제들끼리 엄마 아빠가 누구만 더 도와줬다, 이런 말이 덜 나오게 됩니다. 4. 안 해줄게가 아니라 기준을 지키겠다는 마음먹기. 자식에게 돈을 전혀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 없이 계속 주지 않겠다는 결심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부모도 덜 흔들리고 자식도 부모님의 선택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마무리. 자식에게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먼저 지키는 일입니다. 정리해보면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돈을 안 준다는 말은 자식을 안 믿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도 마지막까지 부담 덜 느끼고 부모님을 걱정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자식 인생을 엮어 망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이 부모님과 자녀가 노후 자금, 상속, 도움의 기준에 대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님도 자녀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고 평온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